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보면 동양의 벤츠, BM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서양 브랜드 중에선 벤츠랑 BM을 목표 삼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동양 브랜드들은 현대기아차를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이랑 중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트남 자동차 회사의 한계에 대해선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왜냐면 요즘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한국을 잠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차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현대기아차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차를 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핵심 부품을 통해 한국 시장을 잠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자동차 시장이 중국한테 점령당한다는 말까지 나오던데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꽤 흥미로운 내용이 많아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자잘한 부품은 예전부터 많이 쓰여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죠. 핵심 부품, 전기차는 그 중에서도 배터리 팩 같은 것도 중국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기아차나 KGM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중국산 LFP 배터리 사용 모델을 국내에 출시했고, 심지어 테슬라는 LFP 배터리 모델을 출시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판매량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제조사가 인프라만 제대로 신경 써준다면 전기차 잠재 고객이 여전히 많다는 걸 증명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좀 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왜냐면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국내에 진출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그 브랜드의 차를 안 사면 그만이니까요. 국산차 브랜드 중에 이미 대안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큰 영향이 없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산차 브랜드를 샀는데 알고 보니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 팩이 중국산인 거죠. 그래서 구매 보조금은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중국 업체들을 배불려서야 되겠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중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상대로 중국 브랜드가 전기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는 건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벽을 넘지 못했잖아요. 자동차라는 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 안전이 걸린 수천만 원짜리 제품을 굳이 중국산을 사야 하냐는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는 강합니다. 그리고 중국 브랜드가 언젠가부터 프리미엄 바람이 들어서 가성비라는 걸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이용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중국 브랜드들은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중국산 자동차는 성공을 못했는데 우회적인 방법으로 한국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팩인데요.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하다 보니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중요한 수단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KGM, 이제는 테슬라까지 중국산 LFP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따라 붙는 의문 내지는 비판점은 뭐다?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중국 업체 이익에 도움을 줘야 하냐는 거죠. 구매 보조금이라는 건 자국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부품을 쓰는 회사들을 위주로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조금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데 이건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하나는 전기차 시장 평균 가격을 낮추려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상대적인 단가가 중국산 배터리가 더 저렴하고 전기차 시장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우리나라 회사들도 전기차 가격을 내려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했나요? 국산 배터리로도 저렴한 가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현재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2년에서 3년 뒤에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단가가 저렴한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이렇게 해서 배터리 팩을 국산화하고 전기차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는 게 최종 목표란 거죠. 아직은 그런 국산 배터리가 존재하지 않으니 그 과정에 중국산 배터리가 잠깐 들어온 거고요. 2년에서 3년 뒤에 저렴한 전기차의 배터리 국산화를 실현시킨 브랜드는 칭찬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브랜드는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배터리 팩을 쓰는 건 과정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 회사 잠식을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기 승용차 쪽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만 상용차 쪽은 많이 위험한 게 사실이거든요. 상용차 중에서도 전기 버스는 이미 중국 브랜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너무 많이 가져간 상황입니다. 중국산 전기 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9년도에는 23.9%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41.8%로 급증하더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44.6%나 기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전기버스 판매량은 총 1514대였는데요. 이 중에서 중국산은 675대였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산 버스란 거죠. 전기 화물차 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 전기 화물차의 점유율은 7.2% 정도였는데요. 포토랑 봉고 수요가 워낙 견고해서 여기는 괜찮은데 전기 버스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승용차와는 상황이 다른 이유가 여기는 배터리팩 같이 부품 일부가 아니라 아예 차 자체가 중국산이란 겁니다. 그리고 전기버스는 기본적으로 구매가 개인이 아닌 회사 단위로 진행됩니다. 버스 회사 입장에선 여러 대를 한 번에 구매해야 하니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면에서 중국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도 승용 전기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대형 버스가 7천만원, 중형 버스는 5천만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건 중앙 보조금만 따진 거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1억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대당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에 심지어 회사 단위로 구매를 하고 구매 보조금 전체가 전기 승용차랑 다르게 온전히 중국 전기차 회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승용차 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평균 가격 인하를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고 중국 전기 승용차가 한국 시장을 장악해버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랑 미국이 가장 낮거든요. 반면 그렇게 내수 브랜드가 강성이라 알려진 일본도 중국 전기차 비중이 17.2%에 달하고 자동차의 나라 독일은 22.5%나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중국 브랜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이니까 당연히 한국 브랜드가 최상위 티어에 있겠죠. 여기까지 가려면 폭스바겐, 쉐보레 이런 수입 대중 브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브랜드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이기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테슬라를 넘은 다음에는 현대 기아차까지 싸워야 점유율을 가져갈까 말까 한다는 거죠. 애초에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심지어 그 경쟁 상대도 대부분 글로벌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기 승용차 시장은 걱정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용차 시장은 완전 반대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전기 버스라고 해봤자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거의 일렉시티 하나로 많이 쳐줘봐야 카운티 전기차 2종만으로 중국의 모든 전기 버스를 이겨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승용차든 버스든 어쨌든 핵심 부품이 중국산이라는 게 문제 아니야? 왜 승용차는 괜찮다는 건데? 이런 거죠. 자동차 브랜드만 봤을 때는 이미 중국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장악하기 힘들다는 걸 알지만 배터리 같은 핵심 부품을 통해 중국 회사가 우회해서 장악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모든 국산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팩이 들어간다 해도 어차피 원청과 하청 개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청은 우리 자동차 기업이 되는 거고 하청은 중국 배터리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할 건 우리 배터리 기업은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건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작년에 LFP 배터리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소리는 NCM 배터리를 위주로 판매하는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빼앗기고 있다는 건데 우리 기업들은 가만히 있냐는 거죠. 이미 현대차그룹도 2025년쯤 배터리 팩까지 국산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계획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특허 문제가 최근에 해결돼서 저가형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LG엔솔은 중국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고 미국 홀랜드 공장에서도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라인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에 완공 예정이라 하고요. SK온도 성능이 향상된 LFP 배터리 시제품을 개발하고 양산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아예 LFP 대신 망간 비중을 높인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전기차 시장에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배터리 기업들도 경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거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이 충분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기 승용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건 잠깐 스쳐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도 단가가 비교적 낮은 보급형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 자동차 지르사들도 국산 부품 사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팩 국산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거겠죠. 다만 배터리팩이 아니라 아예 중국산 자동차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용차 부문, 그 중에서도 전기 버스 쪽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점유율이 절반에 달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수입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이 790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게 모두 중국 버스 회사로 들어갔다는 거고 1년으로 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건데 우리 기업이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국산 전기버스 선택지를 늘릴 수 없다면 보조금이라도 전기버스는 우리 기업 위주로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